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씩 간질간질하다. 바람에 흔들리던 민들레씨처럼 무심히 떠도는 하루였는데 그날 그가 나를 찾아왔다. 나는 올해 일은 평창 외곽에 있는 민박집을 혼자 운영한 지 12년이 넘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무너진 마음을 달랠 곳이 없어 이 조용한 시골로 내려와 살림을 시작했다. 여긴 산과 바람밖에 없는 곳이다. 하루하루 같은 시간 속에 계절만이 다르게 흘러간다. 민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사람은 자주 오지 않는다. 겨울에는 스키 타러 오는 젊은이들, 여름에는 등산객들 몇몇이 들르는 정도. 그러다 어느 날 예약 문자 하나가 떴다. 이름은 윤철수. 나이는 69세. 3박 4일 예약. 딱히 특이사항도 없었는데 뭔가 낯익은 이름 같았다. 어디서 봤더라 하고 그냥 넘겼다. 그리고 이튿날 오후 노란 모자를 쓴 한 남자가 마당에 들어섰다. 산에 다녀온 듯 어깨엔 배낭이 있었고 햇빛에 익은 얼굴엔 다정한 주름이 스며 있었다. 박 여사님 맞으시죠?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나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순간 눈이 마주쳤다. 혹시 윤철수? 나는 거의 속삭이듯 이름을 불렀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야. 그때 그 철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내가 첫사랑을 몰래 품었던 그때의 그 아이. 5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명자는 하나도 안 변했네. 눈빛이 똑같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민망해서 시선을 피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깊게 팬 주름과 세월이 새긴 흔적들로 가득했는데 말이다. 그날 저녁 평상에 앉아 우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부산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퇴직했다고 했다. 아내와는 사별했고 자식 둘은 외국에 나가 살고 있어. 지금은 혼자 전국을 돌며 여행 중이란다. 어디선가 명자 이름을 본 것 같아서 그냥 확인차 왔어.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냥 확인차 온 거라면서 눈빛은 아련했다. 그 이튿날 아침 난 평소처럼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가 내게 다가왔다. 산책길 같이 걸을래? 우린 나란히 들길을 걸었다. 햇살은 부드러웠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길가에 피어 있었다. 그는 내게 옛날 얘기를 꺼냈다. 그때 말이야. 나 사실 너 좋아했었어. 근데 내가 나한테 마음 없다고 생각했어. 내 걸음이 잠시 멈췄다. 뭐라고? 내가 항상 무심하게 굴어서 그냥 짝사랑만 하다 말았지. 웃음이 나왔다. 철수야, 나도 너 좋아했었어. 둘 다 웃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그 순간만큼은 18살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아도 편안한 그런 느낌.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가 방에서 나가는 걸 봤을 때 나는 우연히 그의 핸드폰 화면을 보게 됐다. 2박만 예약했는데 3박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 여자는 뭐야? 여자의 문자였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누구야? 그 여자?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는 순간 당황한 얼굴을 하더니 그냥 지인이야.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뭔가 숨기는 느낌이었다.
내가 그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 그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내가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그날 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명자야, 어제 그거 내가 오해한 것 같아.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괜찮아. 나이 먹으면 혼자 있는 게 익숙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가방을 챙기더니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너한텐 잘해주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놓치나 보다. 그는 그렇게 떠났다. 며칠이 지나고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을 무렵 민박집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글씨는 낯익었다. 윤철수. 명자야. 설명이 부족했지. 그 사람은 아내 친구였어. 내가 너 만난다니까 질투처럼 장난친 거였어. 그날 너의 눈빛을 보고 다시는 너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기로 결심했어. 나 다시 가도 돼? 눈물이 흘렀다. 참 바보 같은 우리. 왜 이토록 긴 세월을 돌고 돌아야만 했을까? 며칠 후 그는 다시 마당에 나타났다. 그의 손엔 작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내가 교정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 사진 평생 간직했어. 이젠 옆에서 같이 늙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햇살이 그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날 바람도 하늘도 마치 우릴 축복하는 듯 따뜻했다. 그가 돌아온 날 민박집은 마치 봄처럼 따뜻했다. 실제로는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할 초겨울이었지만 내 마음은 온통 노을처럼 부드러웠다. 이젠 나도 용기 낼게.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아무 말 없이 마당의 코스모스를 바라봤다. 아직 꽃이 한두 송이 남아 있었다. 늦가을을 붙잡는 그 연약한 생명처럼 우리도 이 계절을 꼭 붙잡고 싶었다. 며칠 후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명자야, 통영에 같이 가보지 않을래? 예전에 아내랑 약속했던 여행지였는데 결국 못 갔거든. 나는 잠시 주저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고 싶다는 진심이 느껴졌다. 그래, 같이 가자. 그렇게 우리는 첫 여행을 떠났다. 통영으로 가는 길은 멀었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오히려 가벼웠다. 창밖 풍경이 바뀔 때마다 그는 유쾌한 농담을 건넸고 나는 몇 번이나 소리내 웃었다. 그렇게 웃어본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른다. 어느 순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어. 그냥 혼자 늙어가다 끝날 줄 알았거든. 그는 운전대를 살짝 쥐며 말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명자를 만나고 나서 나도 다시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 통영은 여전히 바다가 아름다웠다. 항구 근처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고 우리는 한산도행 배를 탔다.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 위에서 나는 그에게 물었다. 우리 앞으로 뭘까? 그는 내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이젠 혼자가 아니면 좋겠어. 같이 늙어가고, 같이 웃고, 같이 아프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파도 소리에 눈물이 묻혀갔다. 저녁엔 항구 근처 생선구이집에 갔다. 따뜻한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생선 냄새, 식당 안을 가득 메운 노랫소리,
그리고 그의 옆모습. 나는 그 순간이 좋았다. 그 어떤 과거도 어떤 미래도 필요 없이 딱 그 순간만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평온은 또다시 짧게 끝났다. 그날 밤 민박집 앞 바다를 보며 걷다가 나는 우연히 그의 가방 안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가벼운 마음에 열어본 상자 안엔 오래된 여자 사진이 한 장 있었다. 아내였다. 젊고 아름답고 웃고 있는 여자의 사진.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접힌 편지. 철수야, 내 병세를 너한텐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너는 눈치챘겠지. 살아가는 내내 너만은 행복했으면 해. 혼자 되면 너무 오래 아프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 꼭. 나는 손끝이 떨렸다. 그 편지엔 오래된 사랑의 체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괜히 미안해졌다. 그 여자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가 뒤늦게 다가왔다. 내 손에 사진과 편지가 들려있는 걸 본 그는 순간 말을 잃었다. 명자야. 그건 미안해. 몰래 본 건 아니고 그냥 우연히. 나는 눈길을 피했다. 그는 천천히 내 앞에 앉더니 말했다. 그 사람은 좋은 여자였어. 근데 그 편지 내게 남긴 유언 같은 거야. 난 그 사람이 날 놓아준 덕분에 이렇게 널 만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널 더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 마음속 깊은 파도를 일으켰다. 다음 날 아침, 우린 통영 바닷가 언덕에 올라 앉아 해돋이를 보았다. 바다 위로 붉은 해가 천천히 솟아오르는데 그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명자야, 이 손 평생 잡고 있어도 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다와 해, 그리고 이 사람. 내 삶에 다시 찾아온 따뜻한 빛이었다. 통영에서 돌아온 우리는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사이였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의 말투엔 부드러움이 배어 있었고, 내 손끝은 어느새 그의 온기를 먼저 찾곤 했다. 민박집 마당에 앉아 둘이 나란히 차를 마시는 모습. 예전 같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평범한 장면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생각보다 조용하지 않았다. 명자 씨, 요즘 그 남자분 자주 보이시네요? 장을 보러 간 시장에서 김 여사가 눈을 찡긋하며 말을 건넸다. 혼자 계신다더니 이젠 둘이세요? 말끝은 장난기 섞였지만 그 안에 담긴 호기심과 오지랖은 내 마음을 살짝 건드렸다.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친구예요. 같이 여행 갔다가 잠깐 들른 거예요. 하지만 돌아서는 내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들이 이어졌다. 재혼하는 건가 봐. 저 나이에 저렇게 드나들면 좀 그렇지 않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장바구니를 꼭 쥐었다. 그날 저녁 나는 괜히 그에게 짜증을 냈다. 이제 그만 가보지 그래요? 여기 오래 계시면 사람들 말 많아요. 그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명자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익숙하다고. 괜히 옆에 누가 있으니까 내 삶이 어지러워져. 내 말은 나조차도 낯설었다. 그렇게 상냥하고 그렇게 따뜻했던 나였는데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게.
근데 명자야, 내가 여기 오는 건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고 싶어서야.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가 떠나고 나서 마당은 유난히 넓고 공허했다. 텅 빈 나무 벤치, 그가 물 주던 화분, 그리고 그가 웃던 자리. 하나같이 그의 체온이 빠져나간 듯 쓸쓸했다. 며칠이 흘렀다. 마을회관에서 김장 모임이 있었고 나는 마지못해 참석했다. 갓 버무린 김치 냄새와 연신 웃고 떠드는 할머니들 속에서 나는 왠지 고립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때 한 할아버지가 내게 말을 걸었다. 명자 씨, 그 양반 참 좋은 분이더라고. 며칠 전에 여기 와서 김장 도와준다고 고무 장갑 끼고 갔었어. 손도 크고 말도 조곤하고.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그분이 여기 왔다고요? 응. 명자 씨가 불편할까봐 말하지 말라고 하던데 그 마음 참 깊더라고. 뭐랄까. 그 나이에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구나 싶었어. 나는 말없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김치 속이 너무 짜게 느껴져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밤 나는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벨이 울린 끝에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명자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소리 듣고 싶었어. 오늘은 안 올 거냐고 혼잣말도 했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때 내가 미안했어요. 괜히 주변 눈치 보느라 당신 마음 아프게 해서.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명자야, 우리 둘 사이에선 이젠 오해보다 이해가 많았으면 해. 다음 날 그는 다시 민박집에 왔다. 아무렇지 않게 마치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우리는 마당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나눠 마셨다. 바람이 불었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했다. 그가 돌아오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눈이 내렸다. 첫눈이라고 하기엔 조금 늦은 조용하고 묵직한 눈발이었다. 마당 위에 흩뿌려지는 하얀 조각들 사이로 그는 나무 삽을 들고 서 있었다. 잔뜩 무거워진 하늘 아래 그가 민박집 진입로를 조심스럽게 쓸어내고 있는 모습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고 낯익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그러다 문득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이젠 혼자가 익숙했던 게 아니라 혼자일 수밖에 없었던 거였나 봐. 그날 저녁 우리는 따로 밥을 차려 먹지 않고 따끈한 감자탕 하나에 숟가락 2개를 나눴다. 그는 고기를 건네며 말했다. 나 이런 식사 정말 오랜만이야. 따뜻한 밥을 누군가와 함께 먹는 거. 나는 살짝 웃으며 물었다. 혼자 오래 사셨어요? 그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그러다 그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나는 사별했어. 벌써 12년 전이야. 그날 이후로 사람을 멀리했지. 누군가를 다시 가까이 하는 게 어렵더라고. 나는 숟가락을 잠시 멈췄다. 12년이나. 그럼 아이들은?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둘 있었는데 큰아이는 외국으로 가버렸고 작은애는 연락이 끊겼어. 아내가 떠난 뒤로 아이들하고 나도 같이 멀어졌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왜 그렇게도 내 마음에 깊이 박혔는지 모른다.
그는 내 손등 위로 살짝 손을 얹었다. 명자야, 나는 너한테 뭘 바라지 않아. 그저 내가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다. 며칠 후 민박집에 손님이 들어왔다. 서울에서 내려온 중년 부부였다. 여행보다는 쉼을 찾으러 온 것 같았다. 나는 그들에게 방을 안내해주며 차를 대접했다. 그날 밤 작은 거실에서 그들과 함께 앉아 조용히 담소를 나눴다. 여기 참 따뜻하네요. 사장님 두 분이 부부세요? 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같이 일하는 분이에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후로 그는 조금 말이 없어졌다. 예전처럼 마당을 정리하거나 식사 준비를 돕긴 했지만 그의 눈빛엔 어디선가 엷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며칠 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자야, 우린 뭘까?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요? 그날 그 손님들한테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 했잖아. 물론 이해해. 괜히 오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내 옆에 있는 게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만 보이고 싶진 않아. 나는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다. 내 안에 두려움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어려워요. 우리 나이에 우린 아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채로 계속 있을 거야? 그 말은 한동안 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밤새 고민이 많았다. 이 관계의 이름을 꼭 붙여야 하나, 지금처럼만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그의 상처받은 눈빛이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내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들과 사별한 남편과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내가 내미는 상자를 말없이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이게 내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당신도 나한테 마음 열었으니까 이제 나도 해야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상자를 가만히 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명자야. 이렇게 한 걸음씩만 같이 가줘.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조금 느리더라도 같이 가면 외롭진 않을 것 같아요. 그날은 유난히 날이 맑았다. 봄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한 3월 초, 아직 마당에 흙은 얼어 있었지만 바람에는 어렴풋한 향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마른 빨래를 거두려고 뒤뜰로 나갔다가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명자 이모. 고개를 돌리니 20년은 좋기 지난 얼굴이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내 조카딸 지연이었다. 지연은 대학 시절 방학마다 우리 민박에 내려와 장작을 나르고 손님 방을 치우던 아이였다. 그 뒤로 서울로 올라가 결혼을 하고 연락이 뜸해졌던 터였다. 웬일이야? 여긴 어쩐 일이니? 그냥 문득 생각나서요. 요즘 좀 답답했는데 여기 공기 한번 마시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요. 지연은 아직도 그 특유의 눈웃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방을 하나 내어주고 따뜻한 된장국을 끓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마당에서 그와 마주쳤다. 그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고, 지연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모, 그분 누구세요? 나는 머뭇거리다 답했다. 같이 지내는 분이야. 도움도 많이 되고. 지연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저녁 그녀는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모, 그분 좋아해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좋아한다는 말이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부끄럽고 그러면서도 어디선가 따뜻했다. 응, 좋아해.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어. 지연은 웃었다. 그럼 됐어요. 그냥 이모가 혼자 외로워 보이는 게 싫었거든요. 이젠 좀 괜찮아 보이네요. 며칠 뒤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나는 장을 보러 읍내에 다녀오고 그는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연은 마침 마당에 나와 그와 함께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그가 웃으며 지연의 머리에서 뭔가를 털어냈다. 이거 꽃가루인가 봐요. 지연도 웃었고 멀리서 보던 나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조여왔다. 그 웃음이 나를 향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그날 밤 나는 그와 나란히 앉은 자리에서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다.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애써 미소 지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내 안에 작은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지연은 서울로 돌아가겠다며 짐을 쌌다. 이모, 나 정말 잘 쉬다 가요. 이따가 꼭 올라가요. 나는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지연이 떠나자마자 그에게 물었다. 그 아이 어땠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귀여운 아이더라. 말도 잘하고 눈치도 빠르고.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도 좋겠네요. 당신 나이엔 어린 여자가 더 잘 맞을지도 모르죠. 그는 내 말을 듣고 잠시 정적에 잠겼다. 그러다 이내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말이야, 명자야. 지연은 내 조카잖아. 난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화도 났다. 내가 왜 이런 오해를 했을까? 왜 나이 들수록 마음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까? 며칠 동안 우리 사이엔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다. 서로 말은 했지만 대화는 깊지 않았고 식사는 했지만 밥맛은 묘하게 덜했다. 나는 내가 너무 예민했나 싶기도 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 괜히 마음이 쓰였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메모를 써서 그의 방 앞에 두었다. 우린 너무 많은 걸 겁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상처만 건드리는 것 같네요. 미안했어요. 내일 산책 갈래요? 다음 아침 그는 마당 한복판에서 내가 좋아하는 국화를 들고 있었다. 나도 괜히 미안했어. 그날 내 마음 다 알지도 못하면서 상처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국화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서로한테 조금만 더 솔직해져 볼까요? 그는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을 천천히 잡았다. 그렇게 우리 둘 사이의 첫 번째 갈등은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나이 들수록 사랑은 더 신중해지고 그만큼 상처에도 더 민감해진다는 걸. 그렇지만 그 상처를 감싸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랑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도. 그로부터 며칠 후 그가 내게 조심스레 말했다. 명자야, 이번 주말에 같이 나가볼래? 조금 멀지만 좋은 데가 있어. 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마음이 설렜다. 누군가와, 그것도 특별한 누군가와 함께 어디론가 떠난다는 건 내게 참 오랜만의 일이었다. 우리는 이른 아침 민박집 앞을 나섰다. 그가 몰던 낡은 SUV는 봄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창밖으로는 녹색 기운이 슬며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차 안은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그가 준비한 소박한 음악이 흐르자 나는 금세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이 노래 알아? 옛날에 한창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던 거야. 그는 약간 들떠 있었다. 나도 따라 작은 소리로 흥얼거렸다. 그 순간 햇살 한 줄기가 내 무릎 위로 떨어졌고 나는 불현듯 생각했다. 아, 이 순간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다. 두어 시간을 달려 우리가 도착한 곳은 강원도 어느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바다는 여전히 겨울빛을 간직한 채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우리는 방파제 끝까지 천천히 걸었다. 그는 내 속도를 맞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여긴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한번 혼자 와본 적 있어. 바다를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냈거든. 그때 문득 생각했어. 언젠가 정말 소중한 사람하고 다시 오고 싶다고. 나는 가슴이 벅차올라 바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그 마음이 바다보다 깊고 따뜻하게 다가왔다. 점심은 작은 식당에서 간단히 해결했다. 싱싱한 회와 미역국, 맑은 국물에 봄 기운이 퍼지는 듯했다. 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명자야, 넌 웃을 때 제일 예뻐. 나는 당황해서 국물만 후루룩 마셨지만 속으로는 어린아이처럼 쿵쾅거렸다. 그렇게 소박하지만 포근한 시간이 우리를 천천히 묶어주고 있었다. 오후에는 작은 언덕을 걸었다. 언덕 끝에는 오래된 등대가 있었다. 등대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등에 손을 얹었다. 나는 흠칫 놀랐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은 들지 않았다. 그 손은 따뜻하고 거칠고 어딘가 슬펐다. 마치 나와 닮은 것 같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명자야, 사실 난 처음부터 널 좋아했어. 처음 민박집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그냥 너의 눈빛이 외롭고 따뜻해서 나는 가만히 그의 손을 감싸쥐었다. 나도요. 처음엔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당신이 없으면 민박집이 참 쓸쓸해졌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를 확인하며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등대 불빛이 천천히 켜졌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바다와 등대 그리고 우리 둘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명자야, 오늘은 내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날 같아. 나도 웃으며 답했다. 나도요.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민박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근처 작은 여인숙에 묵었다. 방 한켠에는 허름하지만 깨끗한 이불이 깔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와 나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불을 덮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서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 서툰 사랑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감사. 어느새 나는 조용히 잠이 들었다.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에 따뜻하게 깃들어가기 시작했다. 황혼에 피어난 사랑은 젊을 때와는 다르게 더 조심스럽고 더 깊고 더 아프면서도 따뜻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해 다가갔다. 그가 민박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나는 그가 없는 민박집을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아침이면 함께 시장을 보고 낮이면 민박집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밤이면 바람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이야기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작은 장을 보기 위해 혼자 읍내에 나갔다가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그가 시장 골목 작은 찻집 앞에서 한 중년 여인과 함께 서 있는 것을. 그 여인은 화려한 옷차림에 손짓도 친밀해 보였다. 두 사람은 꽤 오랫동안 서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의 팔을 살짝 잡는 모습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시선을 돌려버렸다. 그날 장을 본 기억조차 희미하다. 손에 쥔 비닐봉지 속 무도, 배추도 모두 축 늘어져 버린 것 같았다.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혹시 나는 혼자 착각한 걸까? 그에게도 이미 누군가 있는 걸까? 나는 그냥 외로움에 기대고 싶었던 걸까? 마음 한켠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그날 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민박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명자야, 오늘도 고생 많았지? 나는 웃어야 했지만 입꼬리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내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오늘따라 기운이 없어 보이네. 나는 겨우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창가에 앉아 바깥 어둠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모든 게 쓸쓸하고 허전했다. 그 사람에게 묻고 싶었다. 그 여자는 누구냐고, 나는 뭘로 보였냐고. 하지만 감히 물을 용기가 없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산산조각 날까 두려웠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그를 피했다. 아침에 문을 나설 때도, 점심 준비를 할 때도, 그가 민박집 마당을 쓸고 있을 때도 나는 애써 다른 곳을 바라봤다. 그도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지만 딱히 다가오지는 않았다. 우리는 어색하고 멀어진 공기를 공유했다. 마치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겨울바람처럼. 그러던 어느 저녁,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명자야, 혹시 무슨 오해가 있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말하려고 했어. 어제 만난 여자는 내 동생이야. 나는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천천히 설명했다. 부산에 살아. 한동안 연락 끊고 지냈는데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더라고. 그냥 오빠 걱정된다고. 순간 가슴속 응어리가 툭 하고 떨어졌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서운함과 후회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너한테 괜한 걱정 끼치기 싫었어. 너는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애쓰는 사람 같아서. 그 말에 나는 그만 울컥하고 말았다. 그날 밤 우리는 민박집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다. 서로의 오해, 서로의 두려움, 그리고 서로에게 바라는 것들. 조용히, 차분히 서로를 이해하고 다독였다. 황혼에 시작된 사랑은 젊을 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훨씬 용기가 필요했다. 사소한 오해에도 깊은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다시 어루만지기 위해 진심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민박집 마당에는 고요한 햇살이 가득했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조심스럽게 창밖을 내다봤다. 그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어제와 다르게 편안한 얼굴이었다. 가슴 한켠에 남아있던 서운함과 두려움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나갔다. 그가 고개를 들며 살짝 웃었다. 그 미소에 나는 겨우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오늘 바닷가라도 다녀올래요? 내가 먼저 제안했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기뻐했다. 좋지.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우리는 그렇게 작은 소풍을 준비했다. 민박집 낡은 승합차에 돗자리 하나, 물병 하나, 그리고 작은 간식 몇 개를 싣고 출발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초록 들판, 하얀 구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는 듯했다. 속초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햇살은 부드럽게 수평선을 비추고 있었다. 파도 소리는 낮고 잔잔했다. 우리는 말없이 바닷가를 걸었다. 모래 위를 걷다 보면 마치 지난 세월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그는 조심스레 내 손등을 스쳤다. 나는 놀랐지만 피하지 않았다. 바람이 스치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 나는 이 사람과 다시 살아보고 싶구나. 돗자리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바다를 바라봤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명자야, 나는 혼자는 이제 싫어. 그 짧은 말에 나는 가슴이 저릿했다. 그도 나만큼 외로웠던 거였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나도. 이제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그가 나지막히 물었다. 만약에 내가 여기 남으면 어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남아요. 나는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남아줘요. 그는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디선가 갈매기 소리가 울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하고 넓었다.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달렸다. 저녁 노을이 차창을 붉게 물들였다. 나는 그 순간을 아주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다.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이토록 따뜻할 수 있다니.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명자야, 민박일 혼자 힘들지 않았어? 나는 웃었다. 힘들었죠. 그런데 바쁠수록 외로웠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도와줄게. 이제 같이 하자. 나는 그저 눈물이 났다. 말도 못하고 그저 그 사람 어깨에 기대었다. 우리 둘은 처음부터 거창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 결혼식도 없고 반지도 없었다. 하지만 하루를 함께 살아내겠다는 조용한 약속은 있었다. 황혼에 시작된 사랑은 뜨겁기보다는 따뜻했다. 그리고 오래도록 가슴 속에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그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흘렀다. 민박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 안가득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아침이면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나는 부엌에서 따끈한 미역국을 끓이며 그 사람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다. 그날도 햇살 좋은 봄날이었다. 명자야, 우리 텃밭 하나 만들까? 그가 제안했다. 민박집 한켠 허름하게 버려진 빈터가 있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고추랑 상추 심어요.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그는 눈을 반짝이며 삽을 들고 뛰어나갔다. 흙을 일구고 씨앗을 심는 동안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들 같았다. 흙투성이가 된 그의 손을 보며 나는 깔깔 웃었고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사랑이란 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함께 땀 흘리고 웃는 거구나. 밤이면 우리는 작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조용히 음악을 들었다. 가끔은 그가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그대 그리고 나. 구슬픈 트로트 가락이 민박집 안을 맴돌았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참 고마웠다.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다. 젊은 부부였다. 여기 방 있어요? 나는 반가운 마음에 맞이했고 그는 얼른 마당 청소를 시작했다. 둘이 함께 일하니 민박집이 훨씬 더 따뜻해졌다. 손님들은 말했다. 여기 참 편안하네요. 주인 어르신들이 너무 다정하셔서 그래요.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하게 부풀었다. 그날 밤 그는 뜬금없이 물었다. 명자야, 혹시 우리 둘이 이름 붙이면 어때? 이름이요? 응, 이 민박집에 우리 이야기 담아서.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다. 그럼 다정한 집 어때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정한 집 좋네. 다정한 집.
민박집 간판은 그 사람이 직접 만들었다. 투박한 나무판에 흰색 페인트로 다정한 집 4글자를 정성껏 썼다. 그 작은 간판을 걸던 날 나는 괜히 코끝이 찡했다. 이 집은 이제 외로운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았다. 그리고 나와 그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이렇게 작지만 소중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배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 서두르지 않고 상처를 보듬어가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그 사람은 나에게 말했다. 명자야, 요즘 어째?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 않아? 그의 물음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 같지 않다. 그 말에 나는 왠지 모르게 목이 먹먹해졌다. 그동안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정말 많이 웃었고 그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제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내겐 두려운 일이구나.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민박집을 찾았다. 그는 나와 그 사람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혹시 저는 명자 씨의 옛 친구인데 그분 기억하시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의 얼굴은 낯설었다. 나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얼핏 기억이 떠올랐다. 아, 맞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맞잡았다. 네,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조금 혼자 있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 그 사람 내 옛 남편이었다. 그의 등 뒤로 어느새 그 사람이 다가와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분이 옛 남편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명자야, 그 사람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의 물음에 내 마음은 복잡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에게 고백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 사람은 내가 싫어했던 기억들이 많아서 굳이 다시 만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그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사람에게 너무 마음 쓰지 말자. 우리는 이제 함께 있을 거니까. 잠시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나는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았다.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이유로 내 마음이 흔들릴 거라 생각하지 말아요. 그 사람은 내 과거일 뿐이고 우리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사람들인걸요. 그 사람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가만히 내 손을 쥐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기회를 가진 거군요. 그날 저녁 그 사람과 나는 민박집의 마당에서 한참을 걸었다.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감싸 안았다. 그 사람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명자야,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우리 민박집은 여전히 많은 손님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매일매일의 소소한 일상이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다정한 집에서 진짜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오늘 그 사람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우리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보지 않을래요?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시작을 하니까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황혼 연애 여러분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준비 중이에요. 언제나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